이게 거기서 왜 우리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장성규 시장은 삐고 안 놓고 잘. 딱 40%로 됐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무소속이 의원님. 나왔고. 무슨 소리 나와서. 예. 예, 안녕하십니까. JTB 총선 현장을 가다 시민기자 최강욱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님, 임미애 후보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3번 임미애입니다. 예, 13번 후보님이시고 임미애 후보님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경상북도 의원을 하셨고 경상북도 지사에도 출마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군의원을 하셨습니다. 네, 2006년도부터 제가 그러게요. 의성군에서 민주당 후보로. 예, 계속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셔서 특히 도지사 후보로 나가셨을 때는 사상 최초로 지금 15%를 넘겨가지고 그 여당일 때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30%를 넘기기도 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도보다리 선거라고 워낙 분위기 좋았을 때 그 외에는 저희가 사실 15%를 넘기가 좀 어려웠던 선거죠. 여기서 15%라는 거는 15%가 넘어가면 선거 비용을 네네.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선이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그 선도 넘기지 못했던 것이 소위 TK 지역 선거의 역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미애 후보님의 헌신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결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경북 도당위원장 맡으셔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이렇게 연동형으로 정착되는 네.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우리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네.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라인업이 됐다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전체 모임을 했고 선대위 출범한 이후에 저희 모여서 네.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면에서만 보던 후보들을 앞에서 보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 네. 전문성 이런 걸 이제 잠깐씩 나누었는데 이 정도의 후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형제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낸 후보가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이 표를 달라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정말 해나갈 현장에서 열심히 사람들. 실천하고 네. 뛰셨던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도 잘 배치가 된 것 같고 네. 어제 이제 1번 서미화 후보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이제 계속 집중하셨고 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얘기를 해주신 게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울림 있게 들으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인사를 하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런 분이 1번이라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네, 거죠. 정말 그 민주연합의 의미를 다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신당은 매운맛이라면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은 깊은 맛 후보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절한 그렇죠. 표현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많이 좀 써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임미애 되겠네요. 후보님이야말로 진짜 속 깊으신 분이고 정말 깊은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13번을 받으셨는데 네. 당선 안정권이라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걱정을 해주세요. 신당 바람이 워낙 네, 세서. 네.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네. 이제 저희 시작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매운맛 갖고 살겠어요. 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그 분노,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이 적절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제 20여일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유권자들한테 이 설득을 해가냐에 따라서 저는 자신 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이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분야라는 걸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임미애 후보님은 그러면 여성 농민 지역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 농사를 지었고 그렇죠. 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냈고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평생을 노동을 해도 남편의 그 보조적인 역할로서 법적 지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예. 이유로 그냥 딱 그렇죠. 이렇게 예.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 공동 지위가? 경영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농촌 사회에서. 그런데 실제로 여성 농업인들이 없으면 농사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요. 예. 예. 실제로 들에서 일하시는 농민의 분들 봐도 절반이 넘는 숫자가 여성 맞아요. 농민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 농민들의 법적 지위가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문제에 되게 관심 갖고 그동안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 그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정치를 계속했잖아요. 지방 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지방 소멸은 지방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고 지방 정치의 실종은 지방자치 제도라는 제도는 있는데 선거가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제도가 제도로서 그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타파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셨던 그 지역 분할구도 네네. 이게 지금 여전히 우리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노 현실인데. 대통령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첫 발을 기초의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3인 선거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 3인 선거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리고 경북의 경우 그 많은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가 있는 곳이 22개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편의에 따라서 아. 선거구가 막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3인 선거구제를 대폭 늘려야 된다. 네. 지난번에 한 4인 선거구까지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22년도에. 근데 워낙 그 졸속적으로 마련된 제도여서 일부에만 그게 그렇죠. 적용돼가지고, 예. 근데 이건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요. 일단을 좀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다 거치시고 지금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계실 때에 어떤 그 차별성이나 보람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나 목표 네.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걸 좀 그렇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기초의원일 때는 제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방의 살림꾼 네. 그리고 일이 되게 재밌었어요. 유권자들이 좋아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기초의원 뭐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우고 뭐 정보에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방의 다수의 시민들은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지방 의원들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시민들의 뭐 일종의 그 홍반장 같은 역할. 그러니까 누군가 답답하고 힘들 때 부르면 나타나는 홍반장 같은 역할이 기초의원이라면. 네. 광역의원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한 거고요. 그런데 광역의원은 굉장히 위치 자체가 어정쩡해요. 법으로서 제한되는 역할도 많고. 그래서 전 국회에 들어간다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도 좀 제도적인 선지를 봐야 되고 지방에 이렇게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문제를 법으로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법적인 정비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치다운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한 번도 민주당 내에서
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소수였죠. 예, 그 대구 경북에서 있는 민주당의 목소리, 네. 민주 세력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제대로 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은 뭐 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거여서 제때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의 대구 경북 대표 정치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포부가 중요한 있어요.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가보면 거기 계시는 정말 민주시민들이 정말 열성적이고 찐한 지지자분들이 맞아요. 많으신데 네. 막 이렇게 속상해서 진짜 펑펑 우실 때도 있고 그걸 보면 막 진짜 함께 어떻게 많이 뭉클해져가지고 울죠. 네.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네.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우리 임미애 후보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는 임미애 후보님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좀 들어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소를 키우시거든요. 근데 그 소하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 원래는 서울분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네, 가신 거잖아요. 의성으로.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총학생회장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냥 내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런 걸로. 네. 처음에 내려가실 때부터 내가 네. 좀 어떻게 지방 정치에 싹을 틔워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하면서 막 이제 농촌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러다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때. 농촌이 붕괴된다 뭐 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서 나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결정을 하고 내려왔는데 농촌 생활 경험이 있었다면 네. 제가 아마 결정하는데 좀 주저했을 텐데 경험이 없어서 예, 그래서 소 키운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그땐 저희 사과 농사 졌어요. 처음에는요? 사과 농사하고 마늘 농사. 아. 예, 그래서 그땐 좀 왜 용감한 거였죠. 맞아. 의성은 마늘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한우 뭐 이런 게 좀 요즘 새롭게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템이 됐는데 어떠세요? 그 아까 이제 홍반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젊은 분들은 지금 모르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드라마의 홍반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네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홍반장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전에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은 특정 정당이 그냥 독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경북의 농촌 지역은 네. 당내에서 공천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는 얼굴도 잘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얼굴도 잘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최대한 주민하고의 접촉을 줄여라. 오히려 왜냐하면 네. 나와서 말하다 보면 실수하고 아. 사고치고 이러니까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 예.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공천이 확정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이 접촉을 삼가라라는 얘기가 있지요. 세상에 선거운동을 안 하는 공공연해요. 게 노하우로 네. 유포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포항에서는 과메기만 예. 공천해도 된다. 뭐 또 영덕에서는 물미역에 빨간색 물들여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해서 굉장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서글프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던 얘기 중에 일반적으로 보는 선거운동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냥 작은 트럭에다가 네. 깃발 하나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음악을 뭐 새마을 노래나 향토협의군 노래 같은 거 틀면서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그냥 저게 선거운동인가 보다라고 다 생각한다. 네.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그래서 21세기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때 이제 처음 선거를 할 때 예. 노래를 안 틀었어요. 그 왜 계란이 왔어요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30초 정도 되는 그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선거 초기, 중기, 이 후반기에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이 녹음된 제 정치적 소신이나 공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노래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국힘 계열 정당의 선거운동 방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모인 시민분들께 국민분들께 당선 인사를 드리는데 맞아요. 누군지를 못 알아봤다. 저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저 누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총선 엊그저께 예, 당선되셨는데. 저한테 세상에. 그 우리 김모 의원이 예. 제 남편하고 붙었을 때 예. 사람들은 다 김영권이 당선된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떨어졌거든요. 예. 찍지도 않았어. 예. 떨어졌죠. 근데 국민체전 때 이렇게 와갖고 인사를 한다고 쭉 서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 저 누구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할매 찍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러는데 몰라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당시에 1번이었잖아요. 네. 그걸 소위 1번 빨간당 이걸 찍는 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성이에요? 뭐 굉장히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연글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낙 이렇게 관권 선거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네. 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선거 때 이렇게 좀 일종의 그게 내려가죠. 뭐 이렇게 옛날 이번에 방식의 이 당은 진보가. 2번입니다. 네. 이 얘기가 내려가죠. 아니면 이번에 우리 찍을 건 1번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찍을 때 본인이 찍고 싶은 사람을 벽보를 보고서 내가 찍어야 할 정당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고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서 정확하게 찍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2번이었다가 1번이 되었을 네. 때 야, 시골 사람들은 1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가 좋아서 될 거야 이런데 전혀 그런 영향이 없어요. 다 알고 알고 찍으세요. 빨간당 찾아가서 네. 확실하게 찍으신다는. 네네. 그분들도 그게 정확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사 표현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뭐 자네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역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권하니까 찍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향수가 워낙 강하고 예 그리고 과거 이제 개발 시대에 산업 한참 되던 시기에 그 향수 이걸 잊지 못하고 거기다가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그게 여전히 그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분들은 그런 걸 갖고 계세요. 소위 그러면 빨갱이당이다 그 말씀을 여전히 있죠. 하시는 건가요? 있죠. 네.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금 임미애 후보님이 지금 우리 이제 비례연합의 민주연합의 후보가 되셨다라는 네. 거는 이제 알고는 계세요?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예. 잘하세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것 같더니 왜 번호가 발표가 됐는데 왜 13번이냐 뭐 이런 얘기 나는 자네가 4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전화가 오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후보니까 뭔가 그래도 보탬이 되게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 올 때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사실 오게 된 게 그 첫 출발은 의성 사람들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으로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성 분들은 약간의 자부심이 좀 있으세요. 그러시겠네요. 우리가 자를 저래 만들었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니까 찍을 때 더불어민주가 들어간 데를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지금 배우자분께서도 지역에서 지금 구미에서 지금 선거 출마해서 도전하고 계시고 이번에 또 공천이 되셨잖아요. 사실은 두 분은 경북 지역의 어떤 민주당을 상징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두드리고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희 말고 또 후보가 있었으면 아마 저희가 또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힘들지. 제가 안 나오면 사실 후보가 없는 상황이 아이고, 많고요. 예.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과업을 다 완수하지 못하니 제가 이렇게 띄워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정치를 하는데 그럼 민주당으로 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민주당은 당선이 쉬운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진보를 논할 수 있고 통일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정당.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민가협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예.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제 당 총재 시절에 예. 김대중 총재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각종 그 민원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 네. 그 와중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란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영향력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에서 정치를 할 때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대단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당선돼서 뭔가 뜻을 펼치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두 분들이 워낙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계신 분들이니까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와라. 무소속으로 나오면 찍어주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많이 그러니까 들었고 엄청 또 들으셨을 것 저쪽 같아요. 당에서 영입 제안도 많았고 예. 심지어 근데 그러셨구나. 예. 저희한테 그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제안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으로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지 예. 국민의힘으로 정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이러저러한 당선을 위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당선의 이 목적이 있는 것이라기보단 의미 있는 정치를 하는 것, 지역사회에 기울어진 정치 지형을 조금은 바르게 세워보고 싶어하는 것, 이게 저한테는 더 의미 있는 거였죠. 약자의 힘으로서의 정치,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치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네. 예, 그런 말씀하고 이어지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기 비례연합 도당 정당? 위원장님도 하셨고 아니요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 과반을 넘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뭐랄까 긴장 이런 게 이제 서로 감돌고 있는데 후보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체 판세를 보기는 좀 어렵고 예. 저는 아무래도 경북의 상황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쪽에서 뭐 수도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폭망할 것 같아요라는 예.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예. 이 경북에서는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아니 서울도 어렵대, 경기도도 어렵대. 그럼 우리가 이 당을 지키려고 하면 누가 표를 줘야 돼? 우리밖에 없잖아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이 결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쪽에서 흔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엄살 떨잖아요. 그리고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그게 엄살이 아니라 현실인 경우도 많지만 어쨌거나 과정에서 그런 엄살을 막 떨 때 우린 좀 긴장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 끝날 때까지 진짜 고개 안 들어요. 위 잘 안 봐요. 우리만 보고 우리 이 밭에서 얼마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것만 보는 상황이어서. 저 그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이 흔히들 TK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간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돼서 당선되신 의원분들이 좀 계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대구 분들이었군요. 경북의 의원 홍일학 의원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 대구 분도 있고 경북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철희 의원은 포항 분이셨어요.
그리고 전혜숙 의원도 7곡분이었다고 아, 근데 하니까 고향이 그렇지 거기서 당선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참 비례로 지금 시작이었기 처음에는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당이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한테 비례대표를 배정하지 않거나 이런 예.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예. 문제는 이분들이 지역적 기반이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 비례대표직으로 여의도 올라간 뒤에 지역의 정치권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나 아니면 이후에 지역에 다시 민주당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조직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을 예.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되게 그렇죠. 도전을 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전략지역 비례의 경우는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뽑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네요.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비례대표와 예. 이번에 선출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전략지역 비례대표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러네요. 드리고 예, 싶은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JTB잖아요. 예. 전북 지역의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대구 경북에서는 왜 그 민주당 표를 안 찍어주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네. 저희 활동하는 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열린 거죠. 예. 전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에 과감하게 한 표를 주시면 그 표가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3명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좀 찍어달라.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후보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등장하셔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이 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 간판을 가진 그러니까 민주 세력의 대구 경북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겼었는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요. 저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수도권 중심의 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의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호남의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느끼는 민주당의 개혁성을 이 지금의 내부 구성원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을 누가 더 개혁하고 그러면서 더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가깝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건 저는 경북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북 민주당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훨씬 더 개혁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거 때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놈이나 들여다 보내놓으면 똑같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희는 억울해요. 우린 한 번도 국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책임지래요. 우리 보고 국민의힘하고 똑같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5명, 대구 12, 경북 13, 25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간에 대구 경북에서 어떤 정치를 했는가를 이제 성적표를 매겨서 저희가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대구 경북 정치를 정치답게 정치를 살리는 역할을 저희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 그다음에 대구 경북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진정한 어떤 국민정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바로 쓰려면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성 또 그것을 확실하게 체화하신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고 또 지역의 현안들까지 다 포괄하는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불모지라고만 생각하고 저기서 의원이 당선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어떤 한 분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 그냥 그때 그 의미만으로 소멸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의 가치 또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오고 헌신해오신 이 임매우 후보님의 삶이나 그간의 여정이 되게 소중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유권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계시고 또 의정활동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뜻으로 어떤 거를 변치 않고 고수하면서 그 뜻을 펼치실 것인지 마지막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비례 후보가 마련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전략 지역에 3명의 후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 정치의 효능감을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지방의회를 제대로 정치가 살아있는 지방의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우리 3명의 이거 대구 경북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민방으로서의 JTB를 많이 생각하시고 전북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비례 후보로 나서신 이 세 분들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하고 깊이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총선 특집은 계속되니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나머지 2분의 후보님들도 여러분들 곧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임매우 후보님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